60세 이후의 삶, 흔히들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는요, 끝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막 펼쳐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찬란한 인생 후반전을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아주 멋지게 만들기 위한 5개의 단단한 기둥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신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딱 30년의 시간을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은퇴 후의 삶을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 남은 인생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은요, 95이 되신 한 어르신이 남기신 정말 뼈아픈 후회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앞으로 사는 건 그냥 덤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그저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30년,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말이죠. 그리고 95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헛되이 보낸 그 30년이 내 전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분의 가슴 저린 후회에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30년. 지금 60세이신 분들이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사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영화나 책 속에 나오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30년, 어쩌면 4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부록이나 에필로그가 절대 아니겠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보너스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대체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행복한 노후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대의 핵심 부품이 바로 돈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경고의 말씀이죠. 황창현 신부님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저지르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에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하는 그런 마음에 섣불리 전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재산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갑던 자식들이 재산을 받고 나면 발길이 뜸해지고 안부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내 재산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감까지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과 내가 내 집을 팔아서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는 내가 왕이고 주인이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한마디 할 수 있고, 사위가 불편하게 해도 자네 좀 조심해주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눈치 보는 손님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이 자식 부부에게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가 불편하게 해도 꼭 참고 정 못 견디겠으면 내가 보따리 싸서 나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실제 사례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아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보태주고 그 집에 함께 들어가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하나 있더래요.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혹시 며느리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주 주려고 특별히 사다 놓은 건 아닐까 싶어서 선뜻 손을 댈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야, 냉장고에 있는 사과, 그거 내가 하나 먹어도 괜찮겠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피 같은 돈 3억 원을 내고 들어간 집에서 사과 하나 내 맘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을 잃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돈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즉 신체적 자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운동하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마지막 배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90살 부모님이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하는 상황과 혼자서 거뜬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상황. 자식의 삶에 어떤 쪽이 더 큰 축복일지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파도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가는 걸 미루신대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데 이제 은퇴하신 우리에겐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겠죠? 비용이 부담돼서 혹시 큰 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을 자꾸 키워서 나중에 더 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은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황창현 신부님의 이 외침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꾸 뒷방에만 앉아있고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허벅지 근육이 야금야금 다 빠져나가서 나중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결국 90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발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궁궐을 가든 온천을 가든 남이섬에 가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든 끊임없이 내 두 다리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라도 다니세요.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면 죽을 때 아이고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 이제 지쳐서 그만 죽어야겠다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존엄하게 늙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내 몸도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에 문제가 남겠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순위는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배우자입니다. 옛말에 효자 10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밤에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물수건 하나 이마에 올려주고 입맛 없을 때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밤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 다음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고요. 자녀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면 내 노년이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하하, 정말 귀여운 이야기죠? 한 노부부가 저녁에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할머니가 문득 신혼 시절이 그립다면서 할아버지에게 스킨십을 청했대요. 손도 잡아주고 볼에 뽀뽀까지는 좋았는데 더 나아가서 좀 애틋하게 애무를 해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 이빨 좀 갖고 올게!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의 애정과 친밀감은 계속해서 가꾸고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시대는 솔직히 지났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100살 먹은 어머니가 90살 먹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들아, 너 왜 요즘 엄마 안 찾아오냐고 서운해하면 아들은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계셨나? 하고 헷갈릴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제 부모-자식 관계는 의무나 도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사랑의 추억으로 결정됩니다. 어릴 때 아빠 손잡고 같이 미꾸라지를 잡고 엄마랑 시장 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는 자식은 늙은 부모를 찾아오지만 그런 기억이 없다면 굳이 찾아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은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도, 건강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목적을 찾아?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깨우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실화입니다.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77에 은퇴하고 나서 매일 동네 노인정에서 체스나 두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1살이 되던 해에 단짝 친구가 아파서 노인정에 나오지 않자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서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하도 권하니까 등 떠밀려 화실에 갔다가 붓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붓을 잡는 그 순간 어릴 적 고향이었던 폴란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1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1번의 개인전을 연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간은 바로 80 이후였다고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가수가 되고 싶었다면 동네 노래교실에 한번 가보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 당장 노트에 오늘 느낀 감정을 딱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요즘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아주 작은 것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영원한 청춘으로 지켜주는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똑같아서요.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고 쇠퇴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멀리 사는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나 하모니카를 배우든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배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소풍과 같습니다. 이 소풍길을 슬픔과 후회,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5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굳건한 경제적 독립, 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활기찬 신체적 자립,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가슴 뛰는 나만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젊음으로 이끌어줄 끊임없는 배움. 이 5 기둥이 여러분의 삶에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풍이 끝나는 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여러분의 남은 소풍길이 이 5 기둥 위에서 매일매일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드릴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